안녕하십니까. 유튜버로 데뷔하게 된 김기홍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동영상을 좀 편집하거나 찍거나 뭐 한 적은 있는데 이렇게 유튜버로 나서기는 처음입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미숙할 거라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그 성공과 관련된 그 이슈들을 많이 다루고 이론적인 것만 다루는 게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까지도 많이 이야기를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첫 주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주제는 시크릿 책 어떻게 읽을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론다 번이 지은 시크릿 책은 2007년도에 국내에 첫 번역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이 책을 샀는데 이 책을 살 때 뒷표지를 보면 208쇄로 되어 있습니다. 한 쇄가 5,000부 내지 10,000부라고 하는 그 통념을 적용했을 때 208쇄라고 하면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그 3년 사이에 약 적게는 100만 부, 많게는 약 200만 부 가까이 팔아제꼈다는 거니까 엄청나게 많은 책을 팔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거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 독자들 또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많은 어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그 책을 읽고 나서도 다 똑같은 호응을 보였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책을 그대로 실천을 했을 경우에 이루어진다는 듯이 그런 뉘앙스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책을 보고 그것을 아마 따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양자의 차이에서 보이지 않는 그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된 그룹과 안 된 그룹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된 그룹은 이 책 정말 좋은 책이야 라고 했을 테고 안 된 그룹은 뭐야 이 책 이거 맞는 얘기야? 뭐 이런 얘기를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는 이 책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읽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 책이 마음 공부를 다루는 유튜버들, 1인 크리에이터들 그분들도 많이 다루는 이슈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사실상 생각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측면에서 아주 매력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의 내용은 무엇이냐? 끌어당김의 법칙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자, 한번 내용을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1단계는 우주 카다로그, 우주에 그런 카다로그가 있다고 합니다. 우주 카다로그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고르고 두 번째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주파수가 우주로 송신이 되고 그렇게 되면 세 번째 단계에서는 기쁨의 주파수를 우주로 보내고 그것을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대략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더 자세한 내용은 그 책을 읽지 않으신 분은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너무 간단히 줄여서 약간의 뉘앙스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대략적으로는 아마 틀린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저도 이 책을 한 3-4번 정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번 정리도 해보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부터 논란이 약간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어떤 논란이 있나 한번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가 얼마 만에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우주에서 카다로그에서 고르고 주파수를 보내고 즐거운 느낌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얼마 만에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즉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즉시. 거기 보면은 그래서 제가 원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It takes no time이라고 뚜렷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표현은 정말 매력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즉시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가 금방 갖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자기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주파수가 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는 금방 준비가 되지만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데는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뭐 되기는 되는데 또 자기한테 오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논란은 우주와 주파수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우주는 제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로 보이고, 주파수는 나와 우주와의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파수를 보내면 우주가 주파수를 받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뇌에서 생성한 어떤 주파수를 만약에 달나라에서 측정한다고 그러면 그게 측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과학으로 그게 측정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은 갸우뚱할 소지를 좀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논란 세 번째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것이 결과로 자기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약간의 부정적인 것만 생각해도 올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결과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가난하다고 하면은 내가 뭐 유산을 받았든 못 받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훌륭한 교육 기회를 가졌든 못 가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난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지금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픈 것도 내가 아플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댓글에 부정적인 댓글이 달리는 것, 그것도 동영상 게시자가 끌어당긴 결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다 자기한테만 있는 겁니다. 다 자기한테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답을 주지 않았는데 제가 아주 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데서 어떤 게 과연 끌어당김의 법칙이 적용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일본 축구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일본에도 시크릿이 번역돼서 출간이 됐을 테고 한국에도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양쪽의 축구 선수들 중에 그것을 끌어당김의 법칙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서로가 자기네 팀이 이기기를 바라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적용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과연 어느 팀이 이길까요? 네. 궁금하지 않습니까? 로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로또에 대해서는 마음공부방 하시는 분들이 많이 답변을 달아놨어요. 뭐냐면은 논리는 그렇습니다. 아마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더 자세한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 내가 로또에 당첨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상상하기조차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저는 지금까지 이 책의 논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죠.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 책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비춰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읽는 독자들이 해석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나와 우주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주파수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 주파수를 사용하기 전에 하는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각화. 비주얼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시각화라고 하는 것은 우주와 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시각화를 할 때
그 주파수가 우주로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각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생소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많이 한다고 하는 이미지 트레이닝도 그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이 시각화는 심상화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을 만든다 해가지고 심상화라고도 하는데, 이 심상화, 시각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심상화나 시각화를 매일, 여러분들이 꿈을 매일 심상화, 시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각화되지 않은 꿈은 명료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꿈으로서의 가치가 상당 부분 반감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꿈을 갖고 계시다면 그것을 분명히 시각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각화하는 방법을 이 책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잘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우주로 자기의 시각화한 내용을 보내고 그걸 보내는 방법이 주파수와 전파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주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약간 받아들이기 어려운 느낌이 있으시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무의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신의 무의식으로 자기의 심상화된 내용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걸 끌어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세상 1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의 경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플랜 B를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 플랜 B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맞는 것입니다. 다만 습관적인 부정적인 생각, 이것은 아주 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머피 법칙도 사실상은 넓게 보면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자, 여러분, 꿈을 이루고 싶습니까? 꿈을 이루고 싶다면 심상화하시고 부정적인 생각, 습관적으로 하는 거 완전히 버리십시오. 그리고 시각화한 것을 항상 자신의 무의식에 각인시키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의 꿈은 상당히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시크릿 책, 거기 너무 표현 하나하나에 얽매여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시크릿 책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좀 더 현명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책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로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를 처음 하게 돼서 좀 미숙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많이 반영하고 아니면은 제가 그 아래 이메일도 같이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혹시 여러분께서 문의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용이 좋았거나 아니면은 유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시면 여러분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초보자들은 그런 거에 더 많은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